중국발 코로나로 인해 당분간 해외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며 그와 함께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도 찾아보기 힘들겠죠. 코로나의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런 코로나와 상관없이 원래 관광객이 거의 찾지 않는 국가 탑 10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위 동티모르 74,000명. 남태평양 티모르 섬에 위치한 곳으로 이 섬은 인도네시아의 서티모르와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동티모르가 있습니다. 동티모르는 400년 동안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기도 해 현재 당시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신생국가지만 우리나라에겐 꽤 친숙하기도 한데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 상록수 부대가 UN 평화유지군 일원으로 파병했던 곳이기도 하죠. 영화배우 하정우 씨도 상록수 부대원으로 파병을 갔다 오기도 했죠. 비영리단체인 국제보호협회는 이곳 동티모르 바다의 생물 다양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400여 종이 넘는 산호군락은 호주 대산호초에 버금갈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다이빙도 즐길 수 있어 많은 다이버들이 동티모르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9위 앵길라 68,000명. 카리브해의 많은 섬나라 국가 중 하나인 앵길라. 아주 작은 섬들이 동서로 26km, 남북으로 약 5km 정도 펼쳐진 작은 나라로 서울의 면적보다 6배나 작습니다. 영연방 소속으로 1969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죠. 명확하진 않지만 콜럼버스의 두 번째 항해 때 서양 문명에 처음 발견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메랄드색의 투명한 바다와 인접한 해안에 멋진 호텔과 리조트들이 많아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들도 앵길라를 방문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이클 잭슨의 프로듀서였던 퀸시 존슨이 그중 한 명입니다. 다른 카리브해에 있는 국가들과는 다르게 크루즈선 입항과 카지노 운영의 금지, 그리고 호텔 높이에 대한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조용히 자연과 함께 휴양을 즐기기엔 앵길라만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8위 통가 61,000명. 이번엔 남태평양으로 가볼까요? 170개가 넘는 섬들로 구성된 인구 10만의 작은 나라 통가. 서구권에선 프렌들리 아일랜드로 외부인에 대해 호의적이며 친밀한 곳으로 유명한데, 이것은 1773년 제임스 쿡 선장이 방문 당시 엄청난 대접을 받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영연방국가로 날짜 변경선과 매우 가까이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빨리 하루를 시작하는 나라 중 하나죠. 고운 모래와 푸른 바다를 품고 있는 비치가 있어 호텔과 리조트를 비롯한 다양한 다이빙이나 액티비티 스포츠를 즐길 수 있지만, 남태평양 국가들 중 자연보호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실시한 나라로 개발을 함부로 못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로 인한 접근성이 뒤떨어져 관광객 숫자가 적은 이유도 하나죠. 7위 코모로스 28,000명. 아프리카 대륙과 마다가스카르 섬 사이에 있는 모잠비크 해협에 위치한 섬나라 코모로스. 아랍 아프리카 혼혈계가 주를 이룬 나라이며 이슬람 국가답게 아랍어로 달을 뜻하는 카마르에서 국명을 따왔습니다. 프랑스 식민지였다 독립하여 공용어로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코모로스는 크게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974년 12월 24일 프랑스로부터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 현재 프랑스령이 마요트 섬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섬의 주민들의 94.6%는 독립을 원하여 지금의 코모로스와 프랑스령 마요트 섬으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인도양 적도 근처에 위치한 섬나라답게 멋진 비치와 더불어 정글과 화산도 있어 다양한 관광 자원이 있으나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며 독립 후 20여 차례의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라 좋은 환경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곳입니다. 6위 솔로몬 제도 22,000명.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그리고 피지와 가까운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솔로몬 제도, 큰 6개의 섬과 600개의 작은 섬들이 있는 군도 국가로 수도 호라이니가 있는 과달카날 섬은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과 일본의 격전지로 다수의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이런 슬픈 역사로 인해 곳곳에 2차 세계대전 기념비와 관련 유적을 볼 수 있고 다이빙이나 스노클링을 통해 바닷속에 잠겨있는 군함들의 잔해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섬이지만 남태평양 크루즈선이 기항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5위 아메리칸 사모아 2만 명.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태평양에 있는 미국령인 섬나라 아메리칸 사모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보다 면적이 조금 큰 곳으로 19세기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이 정기적으로 사모아 제도에 기항했으며 결과적으로 독일을 거쳐 미국의 영토가 됐습니다. 남태평양의 괌, 사이판, 피지같이 5성급 호텔과 큰 쇼핑몰은 없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므로 아름다운 비치와 정글에서 만끽할 수 있는 하이킹 등 말 그대로 편안한 휴양을 즐기기엔 안성맞춤인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2014년 9월 기준 미국 본토를 포함한 전세계 미국 영토 내 885개의 미 육군 모집 지원소에서 아메리카 사모아의 수도 파고파고에 있는 모집 지원소가 인구 대비 지원율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4위 니우에 10,000명. 위에서 봤던 통가와 아메리칸 사모아와 근접해 있는 니우에, 영연방 국가이며 현재 군사외교권은 뉴질랜드에 있고 니우에 사람들은 법적으로 뉴질랜드 국민입니다. 현재 1600명 정도의 적은 인구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니우에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니우에는 온전한 섬이라기보단 산호 환초와 함께 이루어진 지역이라 다른 남태평양의 섬들보다 더 색다른 환경을 지녔습니다. 크기도 작고 인구도 적어 대중교통이 없어 렌트카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3위 몬트세렛 8,000명. 이번엔 다시 카리브해로 가보죠. 영국령으로 최근엔 카리브해의 폼페이로 불리기도 합니다. 화산섬으로 1995년과 97년 이 섬의 수프리에르 힐스 화산이 폭발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산 폭발 전 12,000명이 넘는 인구를 지녔지만 큰 피해를 겪은 후 인구가 반으로 줄어 현재는 5,000명 남짓입니다. 몬트세레를 찾는 관광객은 주로 하이킹과 조류 관찰 투어를 한다고 하네요. 카리브해이니만큼 멋진 해안을 더해 화산과 울창한 밀림이 어우러져 있는 곳으로 비틀즈의 프로듀서였던 조지 마틴이 몬트세렛 이곳에 레코딩 스튜디오를 오픈해 스티비 원더, 엘튼 존, 폴 맥카트니도 방문했었습니다. 2위 마샬 제도 6,000명. 적도위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마샬 제도, 수면보다 낮은 섬들로 이루어진 섬나라로 1914년 일본의 손에 들어갔다가 2차 세계대전 중 미군이 점령하여 미국의 신탁 통치를 받았다가 1979년 독립하였습니다. 국방은 아직도 미군에 의존하고 있고요. 1946년부터 1958년까지 미국의 핵실험이 이루어진 곳으로 유명한 비키니 섬이 바로 이 마샬 제도에 있습니다. 핵실험을 한 곳이라는 이미지와 물리적으로 고립된 지역이라 관광객이 많진 않지만 태평양의 멋진 산호초를 보기 위해 다이빙 매니아들이 주로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1위 투발루 2,000명. (1위의) 타이틀을 거머쥔 곳은 역시나 저 멀리 있는 남태평양의 섬 투발루입니다. 국기에서 알 수 있듯 영연방 국가로 197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5개의 산호 환초섬과 수면보다 살짝 높은 해발을 지닌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이 최근에 세계에 알려진 이유는 바로 온난화로 인해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장 심각한 곳이기 때문이죠. 각 섬들의 평균 해발 고도가 2m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이 작은 섬나라에 재밌는 점이 있는데요.
투발로의 가장 큰 수익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알파벳 두 글자 TV입니다. 각국은 고유의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1990년대 말 인터넷 붐이 일어났을 때 많은 기업들이 투발루의 국가 도메인 주소인 TV를 사용하기 위해 로열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998년 미국의 스타트 기업 닷TV는 12년간의 사용료로 당시 5천만 불의 로열티를 냈습니다. 그 밖에도 현재 많은 회사들이 이처럼 돈을 지불하고 있고요. 하루빨리 수면이 낮아져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적은 나라를 알아봤는데요. 현재 2020년 봄 중국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관광은 얼어버렸죠. 이 사태가 진정이 된다면 위에서 봤던 곳들도 한 번쯤 여행 리스트에 넣어보는 건 어떨까 생각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